경북대학교 SSK 포용적 경제정책 연구팀 연구책임자 김성입니다. 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연구팀의 소개, 우리 연구팀의 주요 연구 현황 및 성과, 그리고 향후 연구 및 사업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우리 연구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연구진에 대한 소개, 연구 및 교육 활동,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연구 책임자인 저를 비롯해서 총 5명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다양한 지역 그리고 이제 경제학, 경영학의 세부 전공 연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연구팀은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해 오고 있고, 그리고 중형 1단계에서는 행정학 및 사회학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1단계에서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AI 관련된 연구자가 융합해서 지속가능 성장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우리 두 개의 큰 연구,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 성장 관련된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연구 분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계명대 정진화 교수가 중심적으로 이제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보신 것처럼 정국모 교수, 정호진 교수, 편지영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가능 성장 관련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연구팀의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진의 역할 배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책임자인 저는 연구진들과 함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연구팀의 연구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또 관리하고 연차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교수가 중심이 된 교육 분과에서는 이제 학생 연구원들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학생 세미나 개최 등 학생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국모 교수와 편정 교수가 중심이 된 학술 사업 분과에서는 우리 연구팀의 연구의 어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전문가 초청을 통한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과 관련된 각 다양한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국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내의 학술대회 개최 및 어떤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화 교수가 중심이 된 정책연계 포럼에서는 이 행정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정책 실무자들과 정책 토론회, 정책 간담회,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중형 1단계를 대비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팀의 연구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메가클라이스 시대에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불평등과 이제 저성장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포용적 경제정책 연구 클러스터를 궁극적으로 이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평등 해소 및 지속 가능 성장 관련된 학술 연구들을 축적하고 기존의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평가하고 기존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연구팀이 규명해왔던 우리나라의 불평등 및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러한 고도 성장의 주된 이유로 우리 연구팀은 이제 수출 부분에서의 낙수 효과가 크게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약수가가 크게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해외에다 상품을 파는 건데 수출이라는 것이 해외에다 상품을 판 만큼 그 나라의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보통 수출의 이제 직접 효과로 부르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 부분으로부터의 낙수 효과입니다.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은 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고용의 증대는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가계소득의 증대는 가계소비의 이제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이렇게 증가된 가계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더 고용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러한 고용 증가가 결국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비를 증가시키는 이런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수출 부분으로서의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90년대 중반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뿐만 아니라 수출로부터 얻었던 이 수익을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정부 정책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의류나 신발 같은 이런 경공업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그 수출로부터 얻었던 수익을 사용해서 조선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이어서 석유화학 산업을 창출하고 자동차 산업을 창출하고 반도체 산업을 창출하고 전기 전자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양질의 근로자들을 항상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인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몇 분의 교수님들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추진했던 어떤 주요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족 경영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평생 고용 제도입니다. 이 가족 경영 제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근로자가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 근로자들의 자녀의 교육비를 그 기업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혹은 이제 그 근로자가 새로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세를 구한다든지 했을 때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들 포함하는 정책들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업이 그 근로자들의 가족들의 어떤 복리와 후생을 이제 책임지는 어떤 제도를 많이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고용 제도는 뭐냐 그러면, 어떤 근로자가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그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상당히 수십 년의 기간 동안 한 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이제 그것을 이제 격려해주는 제도가 이제 평생 고용 제도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두 가지 제도를 주도적으로 이제 시행해 왔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진행시키기 위한 양질의 근로자가 이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마 여기 김종길 교수님과 이제 장정주 교수님은 8, 90년대 대학을 다녔었으면 8, 90년대에 대학을 졸업했던 그 학생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어떤 측면과 이제 주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출 부분의 낙수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진 이유를 우리 연구팀은 세계화 과정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계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있는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에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쓰고 계시는 이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에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한 R&D라든지 디자인이나 반도체 칩은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어떤 생산 라인은 이제 베트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제 각종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관련 어떤 기업들도 국내에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어떤 주요한 공장이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에 이제 그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도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은 대단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해 오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우리 연구팀은 낙수 효과의 소멸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낙수 효과의 소멸이 왜 발생했느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수의 어떤 노동력이 투입되는 이 생산 라인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외환
위기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러한 경영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고용되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업들이 어떤 이제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이후에도 기업들은 이 과거에 이 과정에서 이제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을 재고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값싼 노동력이 이제 해외에 있었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산 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그 생계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계를 이 해고된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이제 서비스 산업에 대량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자영업자 이름으로 대량이 진출하게 되고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 양산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걸로 저희 연구팀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규모에 비해서 이 자영업자가 대량으로 양산이 되다 보니 이 자영업자 간의 어떤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가다 경쟁이 되고 이 과정에 이 경쟁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이제 영세 자영업자가 또한 이제 양산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빚어지는 결과는 그 이 자영업자 혹은 이제 저임금 근로자와 소위 말하는 양질의 어떤 근로자 사이의 어떤 소득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그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는 이제 계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벌써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구했던 이 평생 고용 제도를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 이 부분들을 이제 버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일자리 안정성이 대단히 이제 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7급, 9급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뭐 18만 명, 20만 명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 현상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이제 주요하게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함에 따라서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요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결국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당시에 지방에서의 어떤 생산을 활동을 하던 이제 기업들마저도 이제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에서 양질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80, 90년대에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학생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명문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지방의 뭐 국립대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지방대학과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 사이에 격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 이후에 이 상황을 보시면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학생들은 이 자신의 점수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대학의 서열에 따라서 그 자기 점수와 서열을 맞추어서 진학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서울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인서울에 완전히 들어가고 남은 학생들이 지방에 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때문에 이제 지방대학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권 대학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방에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던 게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근로자 사이의 어떤 소득의 격차 이러한 불평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수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내수 침체가 우리나라 저성장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이 저성장이 이것만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팀은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과 수도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연구들을 지금까지 이제 많이 진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근로자 사이에 혹은 이 자영업자와 어떤 다른 어떤 양질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양질의 일자리 가진 근로자 사이의 어떤 불평등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또 약자의 지원과 관련된 이 정책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앞서 두 가지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어떤 이 불평등의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불평등이 그러니까 이 현상이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자녀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녀들, 자영업자들의 자녀들이 뭐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보육과 관련돼서 또 다른 이제 그 기회의 불평등을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불평등이 구조적인 문제, 더 이제 더 대를 이어서 불평등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반의 연구들을 이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연구팀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주제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팀의 이제 양적 성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1년 차, 2년 차, 이제 3년 차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지금까지 어떤 누적 성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팀은 현재까지 약 한 11편의 논문을 이제 SSCI 저널에 이제 게재하였고 7편의 논문을 학술 당제지에 이제 게재하였습니다. 그 현재 이제 2편의 논문은 SSCI에서 이제 그 게재가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이제 프린트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임 연구원 우리 연구팀의 전임 연구원은 한 편의 논문을 이제 SSCI 저널에 게재하였고 또 우리 연구 보조원 중에 한 명은 이제 학술 등재지에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SSCI 저널에 한 편의 이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원래 전임 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전임 연구원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 이제 취업이 되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다른 전임 연구원을 새로 이제 채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 실적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 네트워크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각종 학술대회 참여라든지 포럼 개최라든지 심포지엄 개최, 세미나 및 특강 등을 이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들이 정부 정책과 연계되거나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양쪽으로, 질적으로.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 그 APEC의 이제 의장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 2025년 11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2025년 1월부터 이제 11월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각지에서 이 APEC 이게 회원국들의 어떤 그 뭐 정책 실무자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관련된 현황들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그 정책들을 토의하고 논의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제 주제를 APEC 의장국에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2025년 APEC 의장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주제는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고 이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로 연결, 혁신,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 부분은 우리 연구팀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번역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일부가 이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 연구에 참여했고 방금 이런 주제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외교부가 이걸 채택해서 현재 이제 내년도에 그 APEC의 어떤 그 APEC 의장국의 주제와 중점 과제로 이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연구진의 일부가 이제 기획재정부의 심층 평가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농림해양수산부의 어떤 여러 그 부서의 어떤 여러 기존 정책들을 평가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기획부가 새롭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제 기여해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진의 계명대학교 정진아 교수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기획재정부 이제 부총리상을 작년에 수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향후 연구 및 사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팀은 이제 우리나라의 두 가지 문제, 즉 불평등의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련된 이 학술 연구들을 축적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이제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이제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동안 이제 지난 한 2년 6개월 동안 수행해왔던 이 정책들을 이 연구들을 중형 1단계에서는 더욱더 이제
확장시키고 심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행정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자들 그리고 실제 정책 실무자들과 연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불평등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형 2단계에서는 이렇게 개발되고 시행되는 정책들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